지난 8일 한국은행이 올해 9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9월의 경상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하면서 5달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정영식 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사님, 이제 불황형 흑자라는 이야기가 사실 예전부터는 좀 있어 왔는데 최근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제외한 거는 사실 좋은 얘기인데 제외된 요건을 살펴보면 이제 3개 중에 2개 걸리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없어지면서 빠졌다고 보니까 하나가 경상수지가 이제 좀 줄어들면서 흑자를 낸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황형 흑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이 관찰 대상국에서 이제 빠졌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2016년 이후에 한 7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상수지 흑자가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이제 그렇죠. 빠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는 말은 한국이 이제 이 외환 시장에 있어서 투명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나 이 경상수지 흑자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환율 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한국과 미국 간의 환율 관련된 이슈로 인한 통상 분쟁의 위험은 이제 낮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에 우리 정부가 그 외환 시장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좀 커졌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미국이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으니 한국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최근 경상수지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꾸준하게 흑자 기조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그 경상수지 흑자가 기본적으로 좀 한 200억 달러 이상, 한국은행에서는 한 270억 달러 올해 흑자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IB들도 그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 이 지난주에 발표했죠. KDI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19억 달러 흑자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상품 수지가 경상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상품 수지, 보는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자본이득 수지인데 자본 이전 소득 수지 크게 4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상품 수지가 큰 폭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보는 소득 수지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 이제 이게 보는 소득 수지도 크게 늘고 있어서 올해 이제 경상수지 어떤 흑자 기조는 지속될 걸로 좀 봅니다. 경상수지 추이를 저희가 좀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로 나가고 있는데요. 경상수지 추이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치입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1월 그러니까 한 4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다가 이제 5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월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1월 달에 40억 달러 넘게 적자를 보이다가 쭉 줄다가 5월 달에 19억 달러 정도 흑자로 돌아섰고 그 위에 아마 쭉 보시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서 가장 최근인 9월에 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5월부터 9월까지 이제 쭉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8월, 9월이 49억 달러, 9월이 54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좀 안정화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게 아까 상품수지 흑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상품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이제 좀 흑자로 이제 조금 크게 이제 돌아섰는데 그 이유를 뜯어보면 반도체 경기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유가가 좀 지난해는 아시겠지만 배럴당 120달러, 뭐 100달러를 크게 넘었었다가 지금은 이제 80달러, 배럴당 80달러 내외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어서 이 상품 수지가 크게 이제 흑자를 보여서
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그 보는 소득 수지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네. 배당이나 이자를 이제 받는 건데 그 올해에 그 우리나라 그 해외 법인이 국내에 배당으로 보낼 때 네, 네. 그때 이 법인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법인들이 배당으로 국내에 보낼 때에 이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네.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상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상품 수지가 있겠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가 있겠고, 또 본원소득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전소득에 본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소득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이전소득은 이제 무상으로 거래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간 송금 네. 그리고 이 무상으로 해외에 무슨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전 소득 수지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크게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그 적자 규모도 아주 소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경상수지의 어떤 추세는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흑자가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간다면 이 대상국에 다시 또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이제 쭉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기준이 GDP 대비 3%거든요. 미국이 제시한 기준이. 이제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이제 보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 어떤 기준이 충족이 돼서 다시 지정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경상수지가 반도체 경기, 유가 그리고 이제 여행 수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해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또 국내 내수 경기 또는 이제 환율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박사님 그렇다면 아까 환율 관찰 대상국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조건이 3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요건이 경상수지 흑자, 대미국 흑자, 외환시장 개입인데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경상수지 흑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세계 요건 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바로 이 관찰 대상국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지속 그게 되면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4월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번 빠졌고 즉 경상수지 조건을 빠졌고 이번에도 빠졌고 그래서 이제 2회 연속 빠졌기 때문에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기준에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0.5%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아직 좀 예단하기 어렵다. 다시 재지정될 수, 흑자가 커지면 다시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최근에 이제 불황형 흑자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흑자를 수출을 많이 해서 계속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해서 흑자가 나면 좋겠는데 이제 흑자 수출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도 같이 줄어들면서 흑자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흑자 규모가 커지는 거는 좀 불황형 흑자의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우리나라의 9월 달에 그 수출은 한 2.4%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14.3%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경상수지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불황형 흑자의 어떤 수준은 강도는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수입이 전월 동월 대비 한 23% 줄었던 게 그리고 8월 달에는 한 21% 줄었고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수입이 14.3% 줄었는 그러니까 이 수입 감소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불황형 흑자의 어떤 그 정도는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액 감소 폭이 또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계속 경상수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항목별로도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신 그래프를 보면 서비스 수지에 지금 적자 폭이 확대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흑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예, 이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커지고 있는 그 구성 내용을 이제 뜯어보면 여행 수지가 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운송 수지가 작년에는 큰 폭의 흑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코로나 때 이 운임이 되게 비쌌거든요. 이게 그 물류가 이제 거의 작동이 안 되면서 해상 운임이 크게 올랐다가 그게 이제 쭉 개선이 되면서 운임이 떨어지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으니까 물동량도 줄어들면서 이 운송 수지가 악화된 것이 지금 서비스 수지 적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상품 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보는 소득 수지, 아까 말씀드린 배당이나 이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져서 그 부분이 이 서비스 수지 적자를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 흑자가 좀 크게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제 올해 경상수지가 27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 특별한 변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1월부터 9월까지 166억 달러 이미 경상수지 흑자가 됐거든요. 이제 남은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한 100억 달러 정도만 흑자를 보이면 이제 그 목표치, 그러니까 예상하는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 월 평균 35억 달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의 아까 그래프를 쭉 보시면 지금 한 최근에 한 3, 4개월은 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IB들이나 이제 이 KDI도 올해 이제 경상수지가 그보다는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변수가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지역 분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은행이 최악의 경우 국제유가가 최대 15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에도 분명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상품 수지가 크게 안 좋았던 것도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거의 한 122달러, 한 1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상품 수지가 크게 이제 악화가 됐는데 만약에 150달러까지 배럴당 유가가 올라가면 경상수지는 크게 악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해 한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데 그게 한 5억 배럴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순수입은 한 5억 배럴 정도 정도 되니까 유가가 10달러 올라가면 무역 수지 또는 이제 상품 수지가 10억 달러 정도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가면 이 상품 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중동 지금 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 이후에도 유가가 굉장히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가 좀 둔화될 걸로 우려하면서 이 원유 수요에 대한 그 우려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또 예상대로 이런 부분 큰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전망이 맞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관련해서 정영식 KI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